에는 항상 그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죠. 맹자의 어머니는 어린 맹자를 올바로 훈육시키기 위해 묘지 근처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다시 글방 근처로 3번씩이나 집을 옮기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의 명필가였던 한석봉의 어머니 역시 공부를 중단하고 돌아온 아들이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미식 축구는 메이저리그 야구나 NBA 이런 이야기는 비단 고사에서뿐만이 아니죠. 미국 슈퍼볼 MVP의 영예를 안았던 한국계 혼혈인 하인즈 워드 역시 어머니가 없었다면 자신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조은이 다리는? 100만 보짜리 다리.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흔히 여자는 어머니가 되면 강해진다는 말들을 합니다. 당신 자신의 평안함은 잊은 채 오로지 자식만을 향해 있는 사랑. 아마 이 방송을 지켜보는 어머님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으실 텐데요. 모성, 여성을 어머니가 되게 하는 모성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출산 후 10주째, 초보 엄마 박혜원 씨의 하루는 눈코 뜰 사이가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기 때문입니다. 낳기만 하면 그 후로는 쉬운 줄 알았는데 우유 주랴, 기저귀 갈랴, 함께 놀아주랴 모든 일상의 중심은 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출산 후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첫 느낌은 낯설음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내 배 속에 내 안에 있던 아이가 이제 쑥 빠져나갔잖아요. 그거에 대한 허전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제 항상 내 안에서 이렇게 발로 펑펑 차고 막 이랬던 아이가 딱 아기 출산하고 나니까 배는 쑥 꺼지고 저기서 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되게 막상 봤을 때는 이제 내가 나 안에 맞네 이러다가 데려왔다 다시 이제 딱 데려오니까 저거 진짜 내가 나 안에 맞아, 내 배 앞에 나 안에 맞아, 막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었어요. 아기는 박혜원 씨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임신했을 때와는 또 다른 아기의 존재감이 엄마가 됐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응가려. 이제 아기의 눈빛 하나, 울음소리 하나로도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아기가 배고픈 거는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응가할 때랑 이런 거 힘이 딱 들어가는 거 이제 얼굴 표정 보면은 알고, 배고프면은 이제 아기가 우선 가장 울어대니까 먼저 울음소리가 약간 틀려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는 이제 아플 때,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그 2가지만 잘 체크하면 별로 이렇게 큰 문제 없으니까. 불과 2달 반 사이 아기의 키는 10cm 더 자라고 몸무게는 2배로 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후 아기들은 1년간 전생에 걸쳐 가장 빠른 성장을 합니다. 하루 종일 거의 잠만 자던 아기는 석 달 정도를 지나면서 스스로 뒤집고 기고 혼자의 힘으로 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몇 번씩 쓰러진 끝에 마침내 첫 걸음을 뗍니다. 이 기간 아기의 절대적인 의지처는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대다수 포유동물들의 경우 새끼가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성숙한 단계에서 태어나는 고라니 새끼는 낳자마자 금방 어미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10주 후면 가끔 어미와 떨어져 홀로 살아가는 법도 배웁니다. 이에 비하면 인간은 아주 미성숙한 단계에서 태어납니다. 이유는 뭘까요? 인류학자들은 인간의 가장 큰 특성인 직립보행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골반이 작아지게 되고 태아는 그 골반이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만 성장한 후 미성숙 단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을 하기 시작했고 약 16만 년 전쯤에 호모사피엔스 이달투로 진화한 후 현대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지능은 발달했고 머리의 크기는 커졌습니다. 즉, 머리는 커지고 골반은 좁아지면서 둘의 사이의 크기 차이는 점점 작아지게 된 거죠. 때문에 아기는 엄마 몸 안에서 약 9개월 동안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태아가 더 오래 엄마 뱃속에 있으면 골반을 통한 출산이 어렵고 합병증이나 사망의 위험도 높으니까요. 출산 후부터 유아기까지 아기에게 엄마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자궁이라는 특수한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공급되던 때와는 달리 엄마는 아기를 직접 먹이고 재우고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아 기르면서 여성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누워서 쿨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이 되게 많았는데 아기 낳고 난 다음에는 애가 이렇게 바스락먹어도 금방 깨지는 나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어떻게 예전에는 옆에서 크락신 소리가 울려도 안 깼는데 아기가 옆에 있으면 앵만 거려도 금방 깨지고. 제가 한번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애를 안고 가다가 블럭 이렇게 홈파인데 한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0.005초 사이에 애 머리를 다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본능적으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애 머리를 안고 제가 무릎을 바로 꿇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애는 괜찮았고요. 다친 데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손등하고 무릎하고 다 까지고 상처가 나고 피가 철철 나는데도 일어나서 제가 택시를 탔는데 피가 난지도 모른 거예요. 엄마가 되면서 여성들에게 갑자기 나타나는 이러한 특별한 변화. 가레스 랭 교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에 주목합니다. 자식에 대한 유대감은 모든 포유류와 조류에게서 나타나죠. 이것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약 15년 전 과학자들은 출산 중에 일어나는 어떤 작용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로 뇌에서 분비된 옥시토신이 이런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어머니의 뇌에서 분비된 옥시토신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모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랭 교수는 쥐가 새끼 낳는 것을 경험하기 전과 후 어떤 행동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했습니다. 새끼를 낳기 전에 어미 쥐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볼 뿐 새끼 쥐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끼를 낳은 어미쥐는 자기 새끼는 물론 다른 어미쥐의 새끼까지 데려와 함께 돌봅니다. 랭 박사는 이러한 행동의 변화가 어미가 새끼를 출산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런 행동이 단지 옥시토신을 뇌에 주입함으로써 새끼를 낳은 적이 없는 동물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옥시토신 호르몬의 활동을 막는 옥시토신 엔테그노스라 불리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새끼를 낳은 어미에게 주입하면 더 이상 모성을 발휘하지 않고 새끼를 돌보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